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최악의 배신과 그 배신을 갚아낸 한 오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결혼식을 떠올리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그 순간 말이죠. 그런데 만약 그 순간 4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벌 2세 여자가 난입해서 신랑을 빼앗아가고 신부는 그 자리에서 신랑에게 폭행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끔찍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2024년 5월 초, 29살 한서연 씨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빠, 진짜 내일이면 나 결혼하는 거야. 믿기지가 않아. 35살 오빠 한도연 씨는 동생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죠. 그래. 행복해라, 서연아. 민우 씨. 좋은 사람 같던데. 하지만 도연 씨는 어딘가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몇 주 전부터 예비 매제인 32살 정민우 씨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전화를 피하는 듯한 모습, 갑자기 바빠진다며 약속을 미루는 일들. 기분 탓이겠지. 도연 씨는 그렇게 생각을 접었습니다. 동생의 행복한 날을 앞두고 괜한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편 그날 밤, 민우 씨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평범한 삶의 시작이지.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민우 씨에게는 숨기고 있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는 대기업 다현그룹 회장의 딸 31살 윤다현과 연인이었습니다. 화려한 데이트, 고급 레스토랑, 명품 선물들. 하지만 윤다현의 아버지가 둘의 관계를 반대했고 결국 민우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재벌가 사위가 될 수 없다면 그냥 평범하게 살자. 그렇게 민우는 서연을 만났고 1년간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다현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너랑 결혼하는 게 맞는 거야. 민우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2024년 5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청담동의 최고급 호텔 예식장. 400명 가까운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웅장한 샹들리에 그리고 제단 앞에 서 있는 신랑 민우 씨. 드디어 오늘이구나. 잘하자, 정민우.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손을 비볐습니다. 곧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고 신부가 등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 씨. 오빠 도연 씨와 함께 천천히 입장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오빠가 대신 데려다 주는구나. 하객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도연 씨는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행복해야 해, 알았지? 응, 오빠. 고마워. 드디어 신부가 제단 앞에 섰습니다. 민우는 서연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다, 서연아. 주례가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출발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예식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여성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길고 화려한 머리, 명품으로 치장한 몸, 그리고 차가운 미소. 민우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현? 이 결혼 멈춰요. 예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여자? 미쳤나? 하지만 곧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다현그룹 회장 딸 아냐? 진짜. 그 재벌집 딸? 맞아, TV에서 봤어. 하객들은 경악했습니다. 신부 서연 씨는 멍하니 그 여자를 쳐다봤죠. 누구세요? 하지만 그 여자, 윤다연은 신부를 무시하고 신랑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우야, 놀랐지? 내가 올 줄 몰랐어?
민우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다연아, 왜 여기 온 거야? 다연은 천천히 재단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왜긴 왜야.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 그것도 이렇게 평범한 여자랑.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민우야, 정신 차려.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 끝이야. 너도 알잖아. 나랑 함께하면 넌 다연그룹의 사위가 되는 거야.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예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신부 서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야, 저 사람이 누구야?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연,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 민우야, 넌 나를 잊지 못했잖아. 3년 전 우리가 헤어질 때 네가 뭐라고 했어? 평생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민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다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선택해. 이 평범한 여자랑 평생 고생하며 살 거야? 아니면 나랑 함께 재벌가의 삶을 살 거야? 예식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식장 전체에 마이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결혼은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하객들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지금 장난해. 1년 동안 결혼 준비 같이 해놓고 오늘 와서 이러는 게 사람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천천히 다연을 바라봤습니다. 다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난 아직 너를 잊지 못했어. 다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민우야.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서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제발, 이러지 마. 하지만 민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난 평생을 고생하며 살 자신이 없어. 넌 나를 사랑했겠지만 난 현실을 택하겠어. 그 순간 신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 정말 쓰레기구나. 윤다현은 차갑게 신부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민우 씨의 선택이에요. 감히 나한테 대들 생각은 말죠. 넌 그냥 우리 민우가 잠깐 착각했던 상대일 뿐이야. 그 말에 분노한 서연이 다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인간이야. 쓰레기들. 그리고 다연을 밀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퍽! 민우가 서연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야? 신랑이 신부를 때렸어. 저게 사람이야? 서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죠.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입 다물어. 다연 씨한테 손대지 마. 이 모든 게 내가 나한테 들러붙은 결과야. 난 널 사랑한 적 없어. 그 순간 재단 뒤에서 한 남자가 달려나왔습니다. 바로 오빠 도연이었죠. 이 자식이. 도연은 민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동생한테 손을 댔어. 주변 사람들이 급히 말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도연은 이를 악물었지만 동생을 먼저 챙겨야 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서연을 안아 올리고 예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오빠의 품에 안긴 채 흐느꼈습니다. 오빠, 나, 괜찮아, 서연아. 울지 마.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도연의 눈빛에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예식장에 남은 민우는 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연아,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다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민우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남자, 끝났네. 병원 응급실. 서연은 응급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찢어지고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죠. 의사가 나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크실 겁니다.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연은 복도에 서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연아, 진정해. 경찰에 신고하자.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어.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경찰 신고만으로는 부족해. 저런 인간들은 돈으로 무마할 거야. 재벌이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도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직접 끝장을 내야 해. 무슨 소리야? 난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잖아. 내 전문 분야가 뭔지 알지? 친구는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설마, 해킹? 해킹이 아니야. 합법적인 정보 수집이지. 재벌들은 다 뒤가 구린 게 있어. 나는 그걸 찾아낼 거야.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자신의 회사 팀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들 지금 당장 회사로 와. 긴급 프로젝트야.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내 동생이 당했어.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그날 밤, 도연의 보안 컨설팅 회사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5명의 팀원들이 모여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대표님,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도연은 화이트보드에 2개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다현, 정민우. 오늘부터 우리의 타깃은 이 2명이야. 팀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윤다현, 다현그룹 회장 딸 아닙니까? 그래. 재벌 2세지. 대표님,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도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우리는 합법적으로 움직일 거야. 공개된 자료, 언론 보도, 공공 데이터. 모든 걸 활용해서 이들의 비리를 찾아낼 거야. 팀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일이십니까?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 동생이 오늘 결혼식에서 저 2 인간한테 당했어. 신랑이 재벌 여자 때문에 내 동생을 배신하고 400명 앞에서 동생을 때렸어. 팀원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내가 나서는 거야. 재벌일수록 숨기는 게 많아. 비자금, 불법 거래, 조세 도피, 뇌물. 다 찾아내. 도연은 화면을 켜며 지시했습니다. 윤다현의 해외 계좌부터 추적해. 재벌 2세들은 대부분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 컴퍼니 갖고 있어. 알겠습니다. 정민우는 건설회사 과장이야. 최근 입찰 관련해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어. 다현그룹 인맥을 이용해서 뭔가 하고 있을 거야. 도연은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시작하자. 내 동생을 건드린 순간 저들의 인생은 끝난 거야. 이틀 후 팀원 하나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윤다현의 해외 계좌 추적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K만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가 3개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다 다르지만 실소유주는 윤다현으로 추정돼요. 금액은 총 200억 원 규모입니다. 도연은 눈을 빛냈습니다. 좋아. 증거 확보했어. 네, 송금 기록이랑 회사 등록 문서 다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윤다현이 최근 5년간 해외 명품 구매 내역도 추적했습니다. 얼마나 썼어? 연간 3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신고된 소득과 전혀 맞지 않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비자금으로 쓰고 있구나. 네, 카드 내역이랑 송금 기록 모두 확보했습니다. 3번째 팀원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대표님, 더 큰 게 나왔어요. 뭔데? 다현그룹이 최근 정부 공사 입찰에서 뇌물을 줬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날짜랑 금액까지 나와 있어요. 윤다현도 연루됐어? 네, 윤다현이 직접 공무원을 만난 정황이 있습니다. CCTV 확인했어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 이 정도면 검찰이 움직일 수 있어. 같은 시각, 다른 팀원이 정민우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민우 추적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 정민우는 최근 3개월간 다현그룹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룸살롱. 목적은 입찰 정보 사전 유출로 추정됩니다.
민우가 속한 건설회사가 다연그룹 하청으로 들어가면서 수십억 원 규모의 공사를 따냈거든요. 도연은 팔짱을 꼈습니다. 증거는 문자 메시지 복원했습니다. 윤다현이 민우한테 보낸 문자인데요. 팀원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민우야, 내일 입찰 금액 미리 알려줄게. 우리 회사로 들어와. 도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메일도 있어? 네, 입찰 관련 이메일도 여러 통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전날 다연이랑 민우가 만난 CCTV도 있어요. 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국세청, 검찰, 공정위 그리고 언론사. 동시에 넘겨.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재벌이잖아요. 도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공개된 정보를 정리해서 관계기관에 제보하는 것뿐이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알겠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게임 시작이야. 일주일 후 아침 7시 뉴스.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연그룹 후계자 윤다현 뇌물 비자금 혐의로 검찰 수사 착수. 앵커는 차분하게 보도했습니다. 다연그룹 회장의 딸 윤다현 씨가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지난주부터 내사를 진행해왔으며 관련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는 윤다현의 사진이 크게 떴습니다. 윤다현 씨는 K만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3개를 설립하고 약 20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연간 30억 원 이상의 명품을 구매했지만 이에 대한 소득 신고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시에 다른 채널에서도 뉴스가 터졌습니다. 결혼식장 폭행 신랑 정민우 입찰 비리 연루 의혹. 지난주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폭행해 논란이 된 정민우 씨가 건설 입찰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민우 씨는 다연그룹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입찰 정보를 사전에 받아 수십억 원 규모의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민우 씨와 윤다현 씨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인터넷은 난리가 났죠. 재벌 2세 윤다현 결혼식장 난입하더니 비리까지. 신랑 정민우 신부 때리고 재벌 여자랑 도망. 다연그룹 주가 폭락, 거래 정지.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뭔 드라마야? 결혼식장에서 신부 때린 놈이 입찰 비리까지. 재벌들 진짜 답 없네. 신부 너무 불쌍하다. 다연그룹 본사. 회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어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대요. 다연그룹 회장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다연이를 당장 불러. 하지만 윤다현은 이미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나 해외로 나가야 해. 다연아, 지금 도망가면 끝이야. 이미 끝났어요. 누군가 나를 파헤친 거예요. 다연은 황급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출국장에서 윤다현 씨 맞으십니까? 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다연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음니 제시도 주게 속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윤다현 씨, 비자금 혐의 인정하십니까? 회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결혼식장 난입은 왜 하신 겁니까? 다연은 고개를 숙인 채 연행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날의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민우는 회사에서 불려나왔습니다. 민우 씨, 검찰에서 조사 요청이 들어왔어요. 입찰 비리 관련해서. 뭐라고요? 회사 이미지 때문에 일단 정직 처리됩니다. 그리고 아마 해고될 겁니다. 민우는 멍한 표정으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회사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정민우 씨, 결혼식장 폭행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다현과의 관계는 입찰 비리 사실입니까? 민우는 도망치듯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켰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우야, 너 뭔 짓을 한 거야? 온 동네가 난리야. 내 얼굴이 뉴스에 나왔어. 엄마, 나도 모르겠어. 당장 집에 와. 설명해. 민우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현관문에는 빨간 스프레이로 낙서가 되어 있었죠. 폭행범, 쓰레기.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미정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엄마, 나. 서연이한테 손을 댔다며 400명 앞에서, 그것도 결혼식 날.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돈이 좋았어? 재벌집 딸이 좋아서 서연이를 배신한 거야?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오미정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키운 거야. 돈만 쫓으라고, 출세만 하라고. 사람 됨됨이는 안 가르쳤어. 민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흘 후 검찰 조사실. 검사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정민우 씨, 윤다현과 입찰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 문자는 뭡니까? 검사는 태블릿을 민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우야, 내일 입찰 금액 미리 알려줄게. 우리 회사로 들어와. 이건 윤다현이 보낸 문자 아닙니까?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입찰 이틀 전에 윤다현과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건 그냥 식사. 그 자리에서 입찰 관련 서류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사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신부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그건 제가 흥분해서 사람을 때렸다? 그것도 400명 앞에서. 정민우 씨,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민우 씨, 폭행죄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구속 영장이요? 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검사는 냉정했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그날 저녁, 정민우는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민우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서연과 평범하게 살았다면, 돈과 명예를 좇지 않았다면, 서연아,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윤다현도 같은 시각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 화려했던 옷과 명품은 모두 벗겨졌고 수의를 입은 그녀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다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재벌가의 딸이었습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다현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해외 계좌, 비자금, 뇌물,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빠, 미안해. 다현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 병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윤다현과 정민우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죠. 다현그룹 윤다현 구속 영장 발부, 정민우 폭행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서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도연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응. 오빠. 도연은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이게 다 오빠가 한 거야?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했어. 오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 필요 있었어. 도연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넌 평생 저 자식들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 난 그게 싫었어. 내 동생이 평생 상처 안고 살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았어.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고마워. 고맙긴. 나도 내 동생 지키는 거밖에 못했어. 도연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저 인간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근데 오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증거를 찾은 거야? 도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재벌들은 항상 뒤가 구려. 숨기는 게 많아. 나는 그냥 공개된 정보를 잘 정리한 것뿐이야. 공개된 정보. 응. 언론 보도, 공공 데이터, SNS. 다 합법적인 방법이야. 나는 아무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어. 서연은 오빠를 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오빠, 후회 안 해? 재벌이잖아. 나중에 보복 당할 수도 있잖아. 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 내 동생을 지키는 게 먼저야. 그리고 법은 공평해. 재벌이든 뭐든 잘못하면 벌 받는 거야. 서연은 오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며칠 후 병원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민우의 어머니 오미정 씨였습니다. 서연 씨, 만나러 왔어요. 서연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오미정 씨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내가 민우를 잘못 키웠어요. 돈만 줬으라고, 출세만 하라고. 사람 됨됨이는 안 가르쳤어요. 오미정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면회 가도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끝났다고만 하더라고요. 서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괜찮아요. 오빠가 지켜줬고 이제 전세로 시작하려고요. 정말 미안해요. 서연 씨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우리 민우가. 오미정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어머님 잘못은 아니에요. 서연 씨, 민우 씨가 선택한 거예요. 이제 그 결과를 받는 거고요. 오미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주 후 서연은 퇴원했습니다. 오빠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죠. 서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회사 그만둘까봐. 사람들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 그럼 좀 쉬었다가 다른 일 찾아보는 게 어때? 응, 그럴게.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빠, 그 사람들. 결국 법정에 섰다면서. 응. 다현이는 1심에서 징역 3년 청구받았어. 비자금, 뇌물, 조세 포탈. 다 인정됐어. 민우는 폭행죄랑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는 안 나왔어. 실형이야.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복잡해? 응, 조금.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도연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그건 네가 착한 거야. 하지만 저 인간들은 널 배신했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알아. 오빠 덕분에 내가 정의를 찾은 거잖아.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은 창밖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가족을 건드린 순간 그들의 인생은 끝난 거야. 6개월 후 서연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디자인 회사였지만 분위기가 좋았고 사람들도 따뜻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 회식 가실 거죠? 네, 갈게요. 서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고 앞을 보고 걸어가고 있었죠. 퇴근길, 서연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 회식이야. 그래, 잘 다녀와. 응, 오빠 고마워. 항상. 뭘. 나는 당연한 일한 거야. 서연은 미소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한편 구치소. 정민우는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민우야, 엄마, 미안해. 괜찮아. 내가 반성하고 있다는 거 알아. 민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나.
서연이한테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알아. 나도 알아. 나 왜 그랬을까? 돈이 뭐라고? 재벌이 뭐라고?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서연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오미정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이제라도 사람이 되자. 나와서 제대로 살자. 응, 엄마. 민우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여자 구치소, 윤다현도 면회실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현그룹 회장이 왔습니다. 아빠, 다현아. 회장은 늙어 보였습니다. 딸의 사건 이후 그룹은 큰 타격을 입었고 그는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아. 나도 잘못 키운 거야.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해? 다현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재벌가의 오만함은 사라졌고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다현아, 벌을 받아라.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라. 응, 아빠. 회장은 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일어났습니다. 다현아, 나중에 나와서 제대로 살아라. 다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후, 어느 봄날, 서연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때 그 일, 많이 힘드셨죠?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고요. 오빠분이 정말 대단하시던데요. 뉴스 봤어요. 네, 우리 오빠는 최고예요. 서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오빠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빠, 내가 산다. 오늘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오빠한테 고마워서.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이제 완전히 괜찮아진 것 같다. 응, 다 오빠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강한 거야. 두 남매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서연은 앞을 보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2년 후, 정민우는 출소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마중 나와 있었죠. 민우야, 엄마.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살자. 응, 엄마. 이번엔 진짜 사람답게 살게. 민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2년은 그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출세나 돈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우연히 서연을 마주쳤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카페 앞에서 서연은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민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정말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그녀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 윤다현도 3년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현그룹은 이미 해체됐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죠. 다현은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다현은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결혼식장에 난입했던 그날, 오만하게 서연을 내려다봤던 그 순간,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후, 서연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선배였는데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서연은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재혼할까봐. 진짜. 누구야? 회사 선배. 정말 좋은 사람이야.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행복해라. 응. 오빠도 결혼해야지. 나는 아직 혼자가 편해. 오빠,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동생 결혼시키고 나서 생각해 볼게. 두 남매는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침내 서연의 두 번째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웨딩홀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10명 남짓한 하객. 서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오빠가 함께 걸어주었죠. 서연아, 이번엔 정말 행복해. 응, 오빠. 고마워. 제단 앞에는 신랑이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를 보며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예식장은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빠 도연은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내 동생이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에필로그. 5년 후 서연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걷다가 서연은 멀리서 한 남자를 봤습니다. 정민우였습니다. 그는 홀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늙어 보였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과거일 뿐이었으니까. 잘 살아요, 민우 씨. 당신도 행복하길. 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로.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